경주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시고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2026년 7월 12일이고요. 일요일 경마. 여러분들은 지금 경마 놀자 한대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경마입니다. 지금 토요일 경마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일요일에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방송이고요. 객관적일 수 없고 제가 혼자 연구하고 분석하고 취재한 내용만을 가지고 찍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없고 유튜브 가이드는 항상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즐거운 경마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방송 찍어서 도움이 되는 방송 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 인기만은 왜 인기만이고 인기만을 인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기만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보병만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돈 안 드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경주는요 3, 5, 7, 8 오늘 좀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좀 빨리 있어요. 제가 좀 오전장에 더바가를 잡았습니다. 요거 잘 맞추면 굳이 오후까지 안 있고 바로 조기 퇴근도 할 수 있습니다. 3, 5, 7, 8 메모해 오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의 1000m고요. 신마들의 경주 안말순말 막 섞여 있죠. 배당판은 주도할 마필은 아무래도 4번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잡혔는데 봅시다. 모닝시프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선입권에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직선에서 채찍을 동반하니까 버텨요. 1분 3초를 뛰었는데 여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빠른 마필이 많지가 않죠.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혔는데 좀 검증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끝걸음이 이렇게 좋았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라고까지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2억에 대한 등짝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거죠. 발빠른 마필도 없고 2억 기수는 좀 선행을 가면 좀 덜 잡히잖아요. 잘 안 잡히는 기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행만 말머리가 참 좋죠. 그래서 더 잡힌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선행을 실패한다면 이 경주에 선행을 나설 마필이 따로 있죠. 6번이나 7번, 3번 이런 마필들도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선행을 가면 얘는 선입을 가야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끝걸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강축은 아니다. 잡힌 것만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7번이에요. 이것도 인기마죠, 사실. 인기 2위인데. 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5월 7일날 주행검사를 보는데 선행을 주도했고 역시나 무뎌지는 걸음이었어요. 이거 지구력 검증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6월 13일날 경주를 보면 발주는 느리지 않았지만 외곽이다 보니까 안쪽의 마필들이 빨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자리도 못 잡고 완전 개판 오전으로 탔습니다. 모래 맞으니까 또 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네. 그래서 저는 얘가 선행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선행을 가면은 그냥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안쪽에서 또다시 지난번처럼 뭔가가 선행을 간다면 선입권 외곽에서 한번 뛰어봤잖아요. 모래 맞으면 좀 덜 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래를 최대한 피해서 타는 전개를 가져가지 않을까. 안드레 기수가 말을 타는 걸 보니까 약간 마이야 기수와 좀 비슷해요. 페이스 조절을 잘 하죠. 또 순발력도 이끌어내는 기술도 있고 검증은 이제 안드레 기수가 이번 주에 더 검증이 돼보겠지만 경주의 조건상 이렇게 팔리는 4번마 모닝지프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린다면
얘가 검증이 안 됐으니까 차라리 실전에서 검증이 된 7번이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마필이 따라가도 모래만 피한다면은 탄력을 보일 여지가 있다. 충마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뭐 4번은 버리진 못하겠죠. 뭐 아무래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니까 또 조기 때도 괜찮아요. 배당에 나온다면은 8번만 세븐포스 그리고 11번만 유니콘 에이스. 두 마필 다 뭐 주행검사 모습은 그게 특징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끝걸음에 어느 정도 여유를 보였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빠르지 않고 아직은 신마들이잖아요. 모래바람들도 다 안 좋다고 한다면 조기 때 끝걸음을 보였던 8번과 11번의 추임력이 이변을 날출할 수 있다. 인기 많은 7번 뭐 7번, 4번이 최저 배당일 것 같은데 무시 못하겠고요. 8번, 11번에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서울금마 1경주는 이렇게 7번, 8번, 11번 세 마리 앞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금마 2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취재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죠. 1번마 스톤크러쉬. 예,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잡힐 수 있죠. 예, 뭐 제가 솔직히 뭐 이걸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좀 배당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잡혔네요. 편성이 너무 허접합니다. 근데 뛴 걸 보면 믿음이 잘 안 가죠, 사실. 뭐 조교사 인터뷰를 해보면 뭐 안쪽이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안쪽에서 절대 유리할 게 없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4월 12일 날 입상을 합니다. 그 입상할 때의 모습을 보면 초반에 좀 밀려서 중후미권에 참고 타니까 추임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데뷔전 때 3월 7일 날에도 중위권 안쪽 전개를 하다가 꾸준히 밀었지만 약간 무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모래 맞고 뛰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나서 4월 11일 날 모래 안 맞고 뛰어서 탄력을 보인 거죠. 근데 6월 7일 날 인기말을 팔리고 졸전을 치릅니다. 이 당시의 재계 리포트를 보면 작전은 선행말을 따라가는 선의권 전개가 작전이었었다. 근데 선두권에 달리는 말들이 따라붙기는 했지만 코너로 들어가면서 경주 흐름이 빨라서 앞말을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레이스의 흐름이 빠르면 탄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의 편성이 워낙에 느리죠. 뭐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해봤자 4번과 5번 윤호찬 남촌인데 이 두 마필이 빠르고 뭐 외곽에 있는 애들도 뭐 느리지는 않습니다. 다 빠릅니다. 근데 이 공통적으로 선두권을 공략하는 마필들이 하나같이 지구력이 없습니다. 뚝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가도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왔던 마필들이에요. 믿음이 안 가는데 그나마 스톤크러쉬는 추임력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다른 경주에 나왔으면 깨질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유리한 편성을 만났다. 스톤크러쉬 입장에서는. 근데 뭐 띵걸음이 큰 믿음을 안 주니까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1번이 늦추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재계 리포트를 말씀드렸잖아요. 6월 7일 날 레이스의 흐름이 빨라버리면 안 따라가려고 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지금 레이스의 흐름을 빠르게 이끄는 다른 마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끌었을 때 이 마필은 그 흐름을 또 못 쫓아가고 또 병신짓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나인스피어가 대표적이죠. 뭐 이미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죠. 지난 6월 20일 날은 출발 직후에 낙마로 인해서 경주를 아예 풀지를 못했었고 얘 혼자 뛰었잖아요. 근데 중속으로 이제 선행 경합성으로 탄다든가 선행을 나서는데 다른 마필이 좀만 압박을 하면 끝걸음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 이렇게 인기마로 이제 1, 2위로 잡혔지만 얘도 좀 믿음이 안 가죠. 그 두 마필 다 믿음이 안 가는데 그나마 얘는 추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낫고 얘는 더 믿음이 안 가죠. 선행을 가도 압박받으면 지구력 부족하니까 저는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도
뭐 얘도 팔리고요. 얘도 팔리고, 뭐 얘도 어리버리하게 팔리고 다 팔리지만 얘 세 마리가 전부 다 지구력이 없죠. 얘도 지구력 없고, 얘도 지구력 없습니다. 그 다 걸어가는 마필들이에요. 그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얘인데 6번 말 라운 익스트림. 사실 이 11월 달에 뛰고 나서 이제 평골절로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지금 뭐 마방도 이적을 했죠. 이강서 박종원 마방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강서 마방으로 옮긴 건데 11월 달에 뛴 경주를 한번 보면 늦추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록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얘가 늦발동의 스피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재주행 검사를 6월 12일에 보는데 재주행 검사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행 비슷하게 탑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 결승선 앞에서는 좀 무뎌졌죠.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에 선행을 추가하진 않을 거예요. 얘는 공백은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추임력을 보였기 때문에 주행검사, 제주행검사처럼 선행을 갈 일이 없다. 다른 말들이 더 빠르죠. 얘도 빠르고 얘도 빠르고. 그래서 제주행검사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잠재력은 6번에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건 어차피까지나 제 추론이니까 6번 마의 현장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전 이걸 한번 축으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장추혁에서 출마 잘 타잖아요. 그래서 6번 마필 이번 경주에 가장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1번은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이 두 마필이 조금 더 6번, 1번, 6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다른 마필들 4번, 5번, 7번, 8번은 좀 운이 따라야 된다. 지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상마 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상마 1경주고요. 경주거리가 1400. 국산 6등급입니다. 좀 부진마 편성이죠.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를 6등급의 마필들이 뛸 때는 그 편성이 그만큼 허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허접한 편성에서 얘가 압도적인 인기 1위죠. 왜? 그나마 보여준 거림이 있으니까. 특히나 지난번에 1400m 이 선입권에 붙여놓고 따라가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팔리겠죠. 하지만 끝걸음은 여전히 무뎌진다. 이거는 능력이 만들어낸 축이 아니라 편성이 만들어낸 축이 맞죠. 근데 뭐 다른 마필들이 별게 없으니까 이게 뭐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그대로 버텨낼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얘도 괜찮다고 봐요. 뭐 등짝이 지금 서승훈 기수로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CC1 기수가 페이스 안배하고 탔을 때 따라가는 전개에서 의외로 근성을 보였죠. 나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선두권을 공략해야 되는 4번마 스위트맨보다는 저는 7번마 룩스굿이 서승훈 기수가 타기도 했고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충마루는 7번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언뜻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부산 1경주는 7번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보병들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7번을 좀 더 중심으로 놓고 뭐 4번은 무시 못하겠죠. 근데 뭐 처저배당이니까 이게 뭐 50% 확률인데 뭐 안 될 건 없고요. 좀 더 재밌게 보는 보병마필은 2번과 5번. 2번마 어프리트 캡틴은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어요. 뭐 배당판에서 그렇게 관심을 못 끌었던 마필이지만 아무것도 못했죠. 초반에 늦발하고 나서 호미권에서 삽질만 하다 나왔는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은 아니에요. 어리버리하게 빠른 마필들이고 이거 끝걸음이 여유가 남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죠. 거리를 일부러 1400으로 늘려 나와갖고 편성 약체 틈에서 선입권 전개만 한다면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끝걸음이라고 한다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보령도퀸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냥 늦발동이잖아요. 초반에 밀려버리면 늦발동에 걸리는 스타일인데 이게 또 중속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막 같은 맥락이죠. 초반에 좀만 더 끌어올린다면은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판에서 4번마 스위트맨이 압도적인 인기 1위긴 하지만 저는 7번을 좀 더 중심에 놓고 2번, 5번까지도 4번은 이길 수 있다.
한번 배당을 나올 수 있는 한번 역으로 7번 놓고 한번 공략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먼저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먼저 3경주가 되겠고요.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경주. 이렇게 버리잖아요. 1번, 2번. 이게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5번까지 한번 팔릴 것 같아요. 일단은 1번, 2번은 불안하죠, 사실. 인기마긴 하지만 1번 클리어 프리덤은 조금은 나아진 게 맞지만 5월 24일날 2착을 할 때도 보면 인기 10이었는데 선유권에 붙여뛰니까 그냥 버틴 거지, 무뎌지는 와중에 버틴 겁니다. 그리고 6월 14일날에도 안쪽에서 플라잉 스마트가 밀고 나오니까 선유권 외곽 전개를 하고 박빙해서 지는데 역시나 무뎌졌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선행? 이거 원래 느린 마필입니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근데 최근에 순발력 보강이 되면서 선행을 가는데 선행을 가도 끝걸음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마 클럽맨은 지난번에 배당판에 태풍 불었죠. 태풍 불고 왔습니다. 이건 뭔가 내용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뛸 수 없는 건데 편성은 개 허접했죠. 완전 똥말 편성. 근데 뭐 이렇게 좋아진 마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 1번과 2번을 놓고 비교한다면 2번이 좀 더 난데 역시나 큰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얘를 좀 더 재밌게 봐요. 데뷔전인데 데뷔전 천사함같이 잘 뛰면은 명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편성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개허접한 편성에서 선두권의 능력 없는 마필들 1번, 2번이 데끼기라고 한다면 저는 5번마 미스터 도루가 주행검사에서 보여준 뚝심이면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번, 2번, 5번이 인기마잖아요. 이 중에서는 5번마를 좀 더 우위에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1번, 2번이 어차피 축막감이 아니고 5번을 놓고 한다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제 마번은 원래 요겁니다. 저는 요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2번은 어떻게 결정할까? 이걸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 5번을 놓고 할 생각이 많은데 그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마저 2경주가 되겠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한 1200m의 경주. 뭐 이변이 안 나오면 이상한 경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4번마 와일드 점프가 조금 더 팔리겠죠. 지난번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뭐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지만 여기 빠른 말이 한 마리가 더 있죠. 애니먼. 얘가 만약에 선두권을 공략을 하면 1번과 4번이 약간의 경합을 할 수 있죠. 4번이 손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1번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좀 더 뛰겠다 이렇게 잡히는 건데, 글쎄요, 뭐 조개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모래 반응을 아직은 테스트를 안 해봤고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나아진 건 맞습니다. 조개떼의 이 채찍 반응이라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나아진 건 맞는데 약간은 빠르지 않은 1번만 애니원이 좀만 갖다 비벼주면 여기 빠른 마필이 다른 마필들도 많이 있거든요. 5번이라든가 9번 뭐 이런 마필들도 다 빠르고, 그래서 좀 불안 요소가 4번을 놓고 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저는 5번 마필을 좀 더 전개적인 이점으로 봐서 선유권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고 싶은 충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복병으로는 2번, 9번. 샴페인으로는 기본적으로 걸음이 있고, 근데 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좀 덜 팔리긴 하지만 전개가 좀 자유롭죠. 이번 퍼펙트 라이즈도 지난번에 경주를 푸는 거 보면 순발력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얘는 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요. 그래서 5번, 4번이 4번, 5번이 좀 더 처제부담으로 팔리겠지만 저는 2번과 9번에게도 기회는 있다. 5번 놓고 부상마 2경주는 다른 마필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경마 4경주가 되겠고요. 똥말경주죠. 네, 전형적인 똥말경주입니다. 이건 왜 잡히는 걸까요? 이거 선행 간다고 잡히는 거죠. 선행도 못 갑니다. 네, 그냥 안 되는 말이고요. 이클립스 써니와 리걸 하이가 근성이 있죠. 리걸 하이가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뭐 이것도 뭐 결정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이클립스 써니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거 패출을 났단 말이잖아요. 4월 달에 패출을 한번 났고, 그리고 나서 패출을 나고 나서 6월 14일 날 선유권 가담에서 붙여뛰니까는 우승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편성을 보면 메가 윈드도 걸어가는 와중에 버틴 거기 때문에 이 마필이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건 편성덕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 후반 기록이 14초 살아났는데 거의 걸어간 거죠. 이것도 걸어가는데 다른 말들이 못 올라오니까 이렇게 버틴 게 아닌가. 그래서 전개적으로는 3번이 선행을 가면, 뭐 1번이 가든 3번이 가든 선행을 가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2번이 조건상으로는 좀 더 나을지 않을까? 조건상의 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블랙선도 인기 2위로 팔리는데 얘는 모래 못 맞잖아요. 모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자꾸 중간에 밀리죠. 그러니까 중간 밀려서 임하면 경주풀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주풀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늑발동이 좀 걸리고 하는데 승급전에 감량이 좀 있으니까 팔리는 거고요. 7번마 럭키데이는 지난번에 경주를 완전히 망쳤죠. 아무것도 못 해보고 경주를 망쳤고, 이번엔 정상 주기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7번이 훨씬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피는 5번마 비트의 순간. 얘는 그냥 한 발 있죠. 참고 있으면 추임력을 보이는 마필인데 그 참고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겨울잠미는 매번 뭐 조교 때는 좋은데 실전에 안 뛰니까 조교 때만 좋아. 깝깝하죠. 정리를 해보자면 전 2번과 7번을 좀 더 재밌게 봅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여기서는 3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배당이 나온다면은 5번. 그래서 2번이나 7번 중에서 충마를 선정을 하고 3번, 5번을 거기다 곁다리로 가져가는 그런 작전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용마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상마저 3경주입니다. 부산의 추천경주. 사번 피드 스페셜이 잘 뛰고 있죠, 사실. 네. 어느 정도는 인정은 되지만 저는 이 마필의 충막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이 한 3마리가 있어요. 약간은 동안시대고 덜 팔리는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을 조금 더 노려보고 이 보병을 놓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가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5, 61. 요게 제가 이번 경주에 노려보고 싶은 마필들입니다. 요 안에 3마리, 이 4번보다는 요 3마리를 조금 더 복병감을 세워놓고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추천 경주니까 부상마 3경주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5경주고요. 이 경주가 제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게, 가장 관심 있는 경우죠. 일본과 나오로라는 뭐 취재했는데 말 좋다고 해요. 예. 2번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줬다. 예. 상범이가 워낙에 잘 타왔는데 지난번에 5차겠죠. 예. 말은 좋다고 하고. 더선 스토리는 지난번에 선행 가서 걸어갔는데 이렇게 잡혔죠. 예. 요 두 마필이 인기마. 1번, 3번 맞고는 깨졌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1번, 3번이 다 부러질 수 있어요. 이 다 부러지면 큰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큰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경주라고 보여지고요. 1번, 2번,
4번, 8번, 10번. 인기린 3번이 없네요. 예. 예, 내가 죽든 누가 죽든, 예, 한번 해보는 거죠. 예. 현장에서 또 이제 3번이 될 것 같으면 관전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번은 좀 더 약하게 봅니다. 1번, 2번, 3번, 8번, 10번 요 안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더바가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과 4경주가 되겠습니다. 애매하게 팔리는 마필들이 많아요. 일단 6번 마 포트모어는 전 불안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중량 57대고 이게 되나요? 선행가도 걸어갔단 말인데 이렇게 잡히는 게 신기한데 선행을 가도 잡힐 것 같아요. 중량이 무거워서. 그래서 6번은 조금은 덜 버는 인기마가 되겠다. 제가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 4번, 5번이에요. 세마필라 특징이 있죠. 어느 정도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고 지금 금요일 주로를 보면 이 좀 늘어져 있으면 경주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 맥락이 이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에 6번과 포트모어로 보내놓고 뒤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1번, 4번, 5번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과감하게 한번 이번 경주는 이 6번을 제외하고 6번을 좀 뒤로 밀어놓고 1번, 4번, 5번을 놓고 배당을 한번 늘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부상마 4경주는 큰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1200. 불안불안하죠. 예. 이렇게 팔리잖아요. 브리더 아쿠아하고 포에버키. 이렇게 끝이 날까요? 전 약간 물음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마필들이 많죠. 일단 선행마를 그냥 언뜻 꼽아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3번, 4번, 7번, 8번, 그리고 11번, 아니야, 19번, 11번. 이 중에서도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3번, 4번, 11번. 굉장히 빠르죠, 또. 얘네들이. 얘들도 빨라요, 다 빠른데, 얘들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들이죠. 근데 여기에 4번이 낑겨 있네? 4번은 최근에, 2착을 데뷔전 때 하고, 3월 14일 날 우승, 5월 2일 날도 우승. 그럼 이 경주를 한번 봅시다.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4번을 보면, 데뷔전 때는 선행을 좀 실패를 했어요. 선행을 나서려고 했는데 안쪽 마필이가 막 경합을 하니까 끝걸음이 무뎌졌죠. 근데 다른 마들이 못 올라오니까 입상을 했고요. 직전 3월 14일 날은 혼자 주도했습니다. 선행을. 여유 있었죠. 채트 2대면 되니까 그냥 여유. 그리고 5월 2일 날도 이번엔 선행이 쉽지 않겠는데? 아니었죠.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갑니다. 그리고 또 버텼죠. 엄청나게 무뎌졌는데 재결에서 이 당시에 탔던 이혁 기수한테 자꾸 이혁 기수가 말을 몰다가 직선주로 해서 전광판하고 뒤로 돌아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왜 자꾸 돌아봐? 그러면 기수가 상식적으로 내 말이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걸 느껴지잖아요, 몸으로. 근데 내 말이 힘이 없어. 뭔가 내가 선행을 가서 버텨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럼 자꾸 어딜 보게 돼요? 누가 올라오나 보게 되잖아요. 얘는 그랬다. 재결 리포트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마필이 3번이 안쪽에 있고 얘도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건데 얘네 둘이 얘를 그냥 냅둘까요? 아니 얘네보다 선행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게이트 딱 열렸는데 3번이나 11번이 선행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웃입니다. 근데 이런 마필이 인기마예요. 이거 상당히 불안하죠. 그리고 11번 라운스 팔레타는 전형적인 선행마인데 이거 제가 취재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꼴등했잖아요. 인기 팔리고. 왜 그랬느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취재를 해보니까 얘가 발주기에 먼저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온 마필이 진상을 부려서 얘가 발주기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고 선행도 못 나서고 개판이 됐다. 뭐 두 번이나 그러진 않겠죠. 그럼 얘도 강쟁이 빠르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아서라도 얘네들을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번을 좋게 봤는데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 취재할 때는 좋게 봤지만 이 편성을 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얘도 빠르네요.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얘네 3번, 4번, 5번이 다 빠릅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불리할 수 있다. 인기 2위지만. 그래서 인기마로 팔려도 저런 걸 믿고 공략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나마 6번이 낫죠. 따라가는 종류가 되니까. 얘가 왜 좋아졌죠? 자세히 보시면 장구를 바꿉니다. 국악 자극판, 큰고리 제갈. 이거 바꾸고 얘가 좋아진 거예요. 따라가서. 얘도 주행이 엄청나게 흔들렸던 마필입니다. 이거 또 한 마리 있죠. 추임마? 굿모닝 거. 부담 중량이 좀 무거운 게 흠인데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4번마 브리도 아쿠아가 더 팔리긴 하겠지만 이번 경주의 주도권을 갖는 마필,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마필은 6번이나 10번이 될 수 있다. 이 두 마필 중에서 조금 더 중심을 한번 세워볼 생각이고요. 얘 말고 한 마리 더 있죠. 추임마 2번 국하보. 얘 주행 불량이 워낙에 심해서 진입 불량이죠. 쉽게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얘 진입 불량 당해갖고 발주기 안에 안 들어가갖고 2개월 정지당했잖아요. 정지당하고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발주기만 보면 지랄 연병을 합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저는 4번보다는 6번, 10번, 2번, 2번, 6번, 10번 이런 나피들의 추임력에 이번 경주는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다. 그리고 8번만 유대하는 정도 팔리잖아요. 얘는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에요. 자꾸 성적이 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매번 걸어갔죠. 사실 매번 걸어가는데 다른 말이 못 올라오니까 올라온 거라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는 없다. 2번, 6번, 10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재밌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4번을 부러뜨리고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부상마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상마 제 5경주고요. 뭐 이건 축에 서 있잖아요. 네, 1번마 골든 엠파이어. 네, 조건도 좋고 게이트도 안쪽이고. 지난번에도 뭐 깨질만한 걸음은 아니었었는데 다른 말들이 워낙에 좀 잘 뛰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뭐 축막감으로 입상은 유력하다. 축마를 좀 유력하다고 보고요. 후차권도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좀 드러나 있지 않나? 예. 일단은 11번마 앙코르는 지난번 경주 때는 발주도 안 좋았었고 안쪽에서 모래 맞고 못 뛰었지만 외곽에서 감아 갖고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입상 후보가 되겠고요. 나머지 권에서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은 팔리는 마필들입니다. 6번, 7번, 11, 9번 이 세 마필들이 선위권이나 추위권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썩 재미는 없어요. 경주가. 그냥 인기 1위 놓고 다 사야 되니까 배당도 없는데 이런 것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눈에 딱 보이는 터질 만한 마필이 안 보입니다. 이런 경주는 무리하지 마시고 1번 놓고 내가 어느 쪽 6번, 7번, 9번, 11번 중에서 어느 쪽에 주력을 할 것인지 이것만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어느 정도 인정. 2번은 탐나 퍼스트가 팔리나요? 네, 저는 뭐 안 보는 마필인데 네, 뭐 팔리면 좋죠. 배당 까먹고 1번 놓고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경주고요. 이거는 뭐 인기마 경주인 건 맞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가 문제죠. 이제 다 팔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도 5마리 안에서 끝이 난다고 보는데 뭐 말 9마리 찍는데 4마리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번 경주는 상당히 중요한 경주예요.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6번을 좀 축막감으로 5마리 얘기한다고 또 여러분들이 쌩 난리 칠까봐 뭐 어차피 축마로 팔립니다. 6번을 축막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기마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버릴 말이 있어서 그 말은 좀 버리고 압축된 마번으로 이번 경주는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추천한 마필이 좀 덜 팔려서 더 재밌지 않을까. 뭐 지금 보니까 영양가가 없네요. 인기 1위 놓고 한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영양가 없는 경주도 영양가 있게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상마 6경주가 되겠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 뭐 영영브라보가 압도적인 인기 1위마 잘 뛰고 있죠. 사실 뭐 승급해서 감량의 이점도 있고, 다만 이제 1800m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 경험이 없다는 거, 이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이 전개 조건을 보면 영영브라보를 그냥 쉽게 꺾고 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라임트리는 지난번에 대상 경주 나가서 졸전이긴 하지만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장거리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고, 6번 챌린지도 선행 가면 의외로 잘 버티는 마필. 그래서 저는 3번, 5번, 6번이 좀 더 유력한 경주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굳이 축마를 정하려면 3번이나 5번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축마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배당에 나온다면은 뭐 2번, 9번? 두 마필 다 어느 정도 선취입력은 있죠. 근데 이건 좀 어부지리격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뛰기보다는 다른 마필들이 좀 기복을 보여서 얘들이 선전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3번만 영브라보가 1800m 경험이 없기 때문에 5번을 좀 더 중심에 세워놓고요. 기본 맞고는 뭐 3번, 6번이 되겠죠. 배당이 나온다면 2번, 9번의 배당. 이렇게 6경주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쪽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주 역시 제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자꾸 추천 경주만 하니까 힘들다. 한마디 말도가 이렇게 팔릴 줄 몰랐네요. 인기 1위로 부상을 했고요. 경주 조건은 상당히 좋죠. 선행마도 없고 추임마들만 이루어진 경주에서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는데, 빠른 마필은 8번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8번을 놓고 해서 적중에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 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적중을 했지만 이거 걸어갔습니다. 14초 6초 후반 기록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 팔리고 있긴 하지만 이번엔 불안하다. 지난번에 경고 조건이 워낙에 잘 맞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기마들이 정해져 있죠. 1번화 백룡, 급행열차, 뭐 글로벌 8호와 러브모마이, 이 전부 다 늦추임마들입니다. 얘는 선입권이지만 얘네들은 다 늦추임마들이죠. 결국은 마번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그 마필들을 봅니다. 보기는 얘는 좀 뺄 거고요. 2, 4, 6, 9 요 네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인기마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서 좀 더 좋은 내용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준비를 누가 더 있느냐, 이게 이번 경주에 추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마번으로 정리할지는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장 승부처고요. 참고하셔서 나는 답답해서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현장 예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상마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주도 부산의 추천 경주. 이 경주 맞추면은 오늘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겠죠. 이 경주는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고요. 8번마 닉스고원이 압도적인 인기 1위가 되겠죠. 저는 이거 지난번부터 제가 의심해보자, 닉스고원도 그렇게 마필이 여유가 있지 않다,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번을 축으로 놓고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복병마 보고 있고요. 8번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배당도 나오겠죠. 이 세 마리의 마필을 현장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좀 더 재밌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니까, 뭐 8번만 닉스고원 못 버릴 것 같으면 방어 정도로만 안고 갈 생각입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9경주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1800. 이건 강축이 정해져 있죠. 머스키 클로버.
강축이라고 봅니다. 예, 최근 대상경주에 문세영 고별전에 문세영 기수가 탔던 대상경주에 나왔던 금화필이죠. 상대가 좀 강했었고요. 이번에는 뭐 전부 다 허접인데 여기서 못 오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냥 강추위라고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후차권에서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 있죠. 뭐 이번만 희망밴드가 팔리지만 얘는 누추입이고, 8번 뭐 원키초도 팔리죠. 이게 두 마리가 팔리는데 얘는 선행을 갈 수 있고, 근데 지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8번이 버티면은 뭐 최저 배당이 될 것 같고, 이번만 희망밴드가 그걸 잡으면은 조금 더 배당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공략하자니 참 영향가 없죠. 근데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날 여지가 상당히 높고, 이걸 빼고서 뭐 다른 걸 살 게 없습니다, 솔직히. 워낙에 말들이 허접해서. 딱 한 마리, 1번 별풍. 이거 전개가 상당히 자유롭죠. 중위권 전개에 탄력도 있는 마필이라서 2번, 8번이 썩 영향가 없으면 저는 1번만 별콩을 한번 이번 경주에 더 노려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저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고요. 이 경주도 뭐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편성이 허접해졌죠. 엔젤 파이어가, 엔딩 파이어하고 럭키 프랭크를 박재호 조교사가 30 경주에 똑같이 내보냈는데, 이 경주 편성에서는 럭키 프랭크가 좀 더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워낙에 약한 편성을 만났고, 청량의 카로 누가 조금만 괴롭히면은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 두 마필은 다 선행형이잖아요. 선행, 선입형. 뭐 그렇게 타서 와도 뭐 끝나도 이상할 건 없고요. 좀 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 2번과 8번이 되겠습니다. 불타는 심장은 추임력이 있어요. 이 두 마필이 전부 다 지구력이 계속 좋지는 않기 때문에 추임력이 있는 2번 불타는 심장이 초반에 좀 밀리는 단점은 있죠. 뭐 워낙에 조교도 안 되고 지랄 연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차피 선두권이 걸어가는 찬스를 살릴 수 있는 건 이동화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화가 뭐 물이 많이 올라서 막 거의 가죽 벗겨 타죠. 추임력이 있고, 위즈파이트는 지난번에 1600, 1800 나갔다가 이 거리는 내가 뛸 거리가 아닌가 봐. 거리를 줄였죠. 1400에서는 탄력 있다. 그래서 1번, 5번이 뭐 배당판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향가 없고 마지막 경주니까 저는 차라리 2번, 8번을 좀 더 중심에 세워놓고, 축으로 세워놓고 2변을 노려보고 싶다. 2번과 8번 체크를 넣었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예상은 모두 마쳤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많은 행운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고요. 저도 이번 주 일요일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